주사 한 대면 조용해질 거야. 하얀 진료실 안 시어머니의 손에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문은 이미 잠겼고 비상벨은 작동하지 않았죠. 토요일 아침 사람 없는 병원. 다은은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남편 도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지분양도 동의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인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선택은 하나뿐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볼까요? 추억 편지함 지금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다은은 주방에서 하민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싱크대 위에 얹힌 방울토마토를 붉게 물들였어요. 다은은 토마토 3개를 집어 물에 헹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살 하민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거실에서는 하민의 제잘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하민의 새 취미였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가족 영상일기 만들기였죠. 아이는 거실 소파, 식탁 위 화분, 심지어 냉장고 문까지 찍어대며 깔깔 웃었습니다. 다은은 그런 하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결혼한 지 7년,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3년.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다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보건교사로 8년을 일하다 출산 후 육아에 전념했고 이제 막 복직을 고민하던 시기였죠. 도윤, 그녀의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성형외과 과장인 그는 주말에도 수술이 잡히면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8시 반에 나갔죠. 식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흰 머그잔. 다은은 잔을 들어 싱크대에 넣으며 문득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어요. 도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던 말. 병원 매출이 좀 흔들린다는 거, 새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병원 경영은 원래 복잡한 거니까요. 시어머니인 장미정 이사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27에 결혼할 때부터 시댁은 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최근 3개월 동안 도윤은 교직 복귀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죠. 재단 일은 점점 바빠진다고 했고요. 다은은 그걸 남편의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일하면 육아 분담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뜻이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장미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오늘 오후 4시 한남동 본가. 재단 기부자 모임. 며느리 인사 준비해.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다은은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댁 행사는 늘 긴장됐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신경 써야 했죠. 장미정은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며느리를 평가하는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하민이 다은의 다리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집 가요? 응, 오후에 가야 해. 하민이도 예쁘게 입고 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태블릿을 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다은의 뒷모습이 흔들리며 담겨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다은의 손은 물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주말 아침 풍경.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사랑과 경계 사이. 아직 다은은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그 모임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자신이 지켜온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얇은 유리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토마토를 도시락통에 담으며 다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민을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은 아직 작았지만 곧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반, 다은은 하민의 손을 잡고 한남동행 택시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핀을 꽂았어요. 다은 자신은 베이지색 재킷에 무릎 길이 치마를 골랐죠. 시댁 모임에 어울리는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택시가 한강대교를 건너자 하민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기 배 봐요. 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느리게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죠. 하민이 태블릿을 꺼내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영상 찍어도 돼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댁에서 아이가 이것저것 촬영하는 걸 장미정이 좋아할까요? 하지만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댁에서는 조용히만 찍어야 해. 어른들 방해하면 안 돼. 네. 하민은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택시 창문 밖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 강물과 빌딩이 흔들리며 담겼어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다은을 힐끗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50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죠. 한남동 본가라고 하셨죠? 큰 댁이신가 봐요. 시댁이에요. 오늘 모임이 있어서요. 기사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 자주 못 보게 되더라고요.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도 잘 못 온대요. 다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었어요. 기사는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죠. 요즘 세상에도 그런 게 있나 싶지만 또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가깝다고 다 편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죠. 그 말에 다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사는 그저 일상적인 잡담을 한 것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이 귀에 박혔죠.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 다은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나는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엄마한테 잘 인사하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다은은 그 안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도윤은 자주 이랬어요. 함께 가기로 한 자리에 늦거나 아예 빠지거나. 그러면서 다은에게만 시댁을 대표하라고 했죠. 하민이 다은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우리 동네 아닌가요? 아니야, 여긴 한남동이야. 우리 집이랑 달라. 그럼 왜 할머니는 여기 사세요? 다은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장미정은 넓은 한남동 저택에 혼자 살면서 아들 부부에게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줬을까요? 할머니는 일 때문에 큰 집이 필요하셔. 병원도 가깝고 엄마도 일하면 큰 집 살 수 있어요?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물었을 뿐이지만 그 질문은 다은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죠. 복직.
그녀는 정말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시댁의 며느리로 도윤의 아내로만 살아가야 할까요? 택시가 한남동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돈된 정원이 줄지어 보였어요. 다은은 창밖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기사의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 다은은 하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손.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으로부터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죠.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장미정의 저택 앞이었어요. 철제대문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과 하얀 2층 건물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택시 문을 열었어요. 하민이 신나게 뛰어내렸죠.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모임. 하지만 다은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저택의 대문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모른 척 지나가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가 다은의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집사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그는 이름표에 박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은은 어색하게 목례했죠.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은은 하민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다은이 이 집에 오는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곳은 집이라기보다 호텔 로비 같았어요. 거실로 안내받자 장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장미정은 다은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도윤이는 아직 병원에 있다고 연락 왔어요. 조금 늦을 것 같다고요. 장미정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불만의 표시였죠. 하지만 곧 표정을 풀고 하민을 내려다봤어요. 하민이 많이 컸네. 유치원은 재미있니? 네, 할머니. 하민은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다은은 아이가 긴장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민의 손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죠. 그때 주방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미정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복자 씨, 거기 좀 조용히 해요. 네, 이사장님. 최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이 집의 가정부였어요. 다은은 복자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많고 털털한 성격의 여자였죠. 장미정이 다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기부자 모임에 중요한 분들이 오셔. 재단 이사진이랑 후원 기업 대표들. 다은이 내가 인사말을 해야 해. 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요? 저는 준비를. 괜찮아. 간단히만 하면 돼. 며느리로서 감사 인사만 하면 되니까. 장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장미정은 물어보는 척하지만 사실은 명령하는 거였죠. 하민이 다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저기 어머님. 하민이 화장실 좀 데려갔다 올게요. 응, 그래. 복자 씨한테 물어봐. 다은은 하민을 데리고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자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다은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아이고, 사모님. 어서 오세요. 하민이도 왔네. 화장실 좀 가려고요.
복자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저쪽 끝이에요. 아, 그런데 사모님. 복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힐끗 살피는 모습이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병원이 좀 어수선하던데요. 회계팀이 밤샘 작업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계팀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병원 청소 도우러 갔다가 들었어요. 뭐 큰일이라도 있나 싶더라고요. 복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듯 흘린 말이었지만 다은의 귀에는 묵직하게 박혔어요. 회계팀 밤샘 작업.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화장실에서 나온 하민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도 찍어도 돼요? 조용히만 해. 하민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벽에 걸린 그림들을 촬영했어요. 다은은 아이를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자의 말, 도윤의 이상한 태도, 장미정의 강압적인 요구, 뭔가가 맞물리는 것 같았지만 아직 그림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정이었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 중이었죠. 내일까지 정리해요. 감사 전에 다 처리해야 해. 알았죠?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모퉁이 뒤에 멈춰 섰어요. 하민이 입에 손가락을 대며 쉿소리를 냈죠. 장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분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도윤이가 흔들리고 있어.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분 문제. 며느리. 흔들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장미정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다은은 황급히 하민을 데리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들은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4시가 되자 하나둘씩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었어요. 장미정은 그들을 맞으며 능숙하게 웃었습니다. 다은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장미정은 이 자리의 여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죠. 권력? 그게 바로 장미정이 가진 것이었어요. 하민이 다은의 옆에서 태블릿으로 사람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화면을 탭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다은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걸. 나는 여기서 그저 장식품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 도윤의 아내, 하민의 엄마. 하지만 나 자신은 어디 있을까요?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4시 반 응접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손님들이 소파와 의자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장미정은 중앙에 서서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단이 지난해 장학금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장미정은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녀의 눈빛이 다은을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며느리가 인사말을 준비했어요. 다은 씨, 나와보세요. 다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다은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미정이 다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보고 읽으면 돼. 미리 준비해뒀어. 다은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A사 용지 반장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간단한 감사 인사와 재단 활동에 대한 칭찬이 적혀 있었죠. 다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읽으려 애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다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때 장미정이 다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잠깐 다은 씨. 거기 두 번째 줄 재단의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고쳐 읽어요. 다은은 당황해서 장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장미정은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정확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리더십 덕분에. 그런데 다은이 채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장미정이 또 끼어들었어요. 아,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단락. 가족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부분 있죠? 그건 빼요. 너무 사적인 것 같아서. 대신 재단 구성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요.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웃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그냥 인사말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굴욕이었죠. 장미정은 사람들 앞에서 다은을 한없이 작게 만들고 있었어요. 재단 구성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쯤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좋아요. 수고했어요. 장미정은 가볍게 박수를 쳤고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소리였어요. 다은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민이 엄마의 손을 잡아줬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지만 다은의 가슴은 얼어붙은 것 같았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양복 재킷을 벗으며 미안하다는 듯 웃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술이 길어져서요. 장미정은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다은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어서 와서 앉아. 다은이가 방금 인사 잘했어. 도윤이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다은은 남편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를 기대했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아니면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하지만 도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장미정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은은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나는 혼자라는 걸. 모임이 끝날 때까지 다은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며 재단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은은 하민과 함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민이 태블릿을 다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아까 엄마 말하는 거 찍었어요. 화면 속에 다은의 모습이 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를 읽는 모습, 그리고 장미정이 끼어들어 말을 고치는 모습까지. 다은은 화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게 나였을까요? 저렇게 작아 보이는 사람이. 하민이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엄마 말을 자꾸 바꿨어요? 다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엄마를 무시했다고? 엄마는 이 집에서 힘이 없다고? 그냥 할머니가 더 좋은 말로 고쳐주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도 하민을 데리고 일어났어요. 장미정에게 인사하러 갔죠.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장미정은 담소를 나누던 손님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차갑고 무심한 대답이었어요. 도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다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이해해줘.
다은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해하라고요? 뭘 이해하라는 걸까요? 나도 힘들어. 요즘 병원 일도 복잡하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을 위로하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힘든 상황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다은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하민의 손을 잡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데 물빛이 검게 보였어요. 하민이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엄청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같이 볼래요? 그래, 나중에 보자. 다은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장미정의 차가운 눈빛, 도윤의 무관심, 회계팀의 밤샘 작업, 지분 문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인 오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죠. 은주야, 요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어? 궁금한 게 좀 있어. 집에 도착한 건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은은 하민을 씻기고 저녁을 먹인 뒤 침대에 눕혔어요. 아이는 금방 잠들었죠. 오늘 너무 긴장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다은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필요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미정의 차가운 눈빛,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그 태도, 도윤의 무관심, 그리고 복자가 흘렸던 말, 회계팀의 밤샘 작업, 장미정의 전화통화, 지분 문제. 다은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은주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저도 요즘 좀 이상한 게 있긴 한데. 내일 통화할까요? 다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대로 계속 물어봐도 될까요? 진실을 알고 싶긴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요? 만약 시댁이, 아니 남편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다면요? 다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한 토요일 밤 풍경이었죠. 결혼 7년. 다은은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견딜만 했어요. 시댁의 간섭도 도윤의 무심함도 모두 참고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장미정이 자신을 대하던 방식은 그냥 간섭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배였죠. 통제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은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하민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구두를 벗었죠. 하민이 잤어? 응. 아까 잤어. 도윤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오늘 고생 많았어. 엄마 앞에서 말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다은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처럼 들렸죠. 고생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게 문제지. 도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재단 이사장이잖아. 완벽주의자시니까 그런 거야. 완벽주의랑 무례함은 달라. 다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죠. 다은아, 지금 시기가 좀 예민해. 병원이 어려운 상황이거든.
매출도 떨어지고 투자 유치도 안 되고 다은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병원이 어려워? 얼마나? 도윤이 말을 흐렸어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해. 그래서 내가 교직 복귀하는 것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다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병원 사정이 내 복직이랑 관계가 있는데?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죠.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화면만 보고 있었죠. 대화를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다은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추궁하면 도윤은 더 벽을 쌓을 게 분명했죠. 나 먼저 잘게. 다은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하민의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폈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다은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천장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도윤이 이상하게 구는지, 왜 장미정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고 나면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죠. 평범한 일상, 안정된 결혼 생활, 하민의 행복한 가정. 다은은 옆으로 고개를 돌려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죠. 장미정의 전화 통화 내용. 지분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복자의 말. 회계팀이 밤샘 작업했대요. 도윤의 이상한 태도. 당분간은 조심해야 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선명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다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윤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죠. 다은은 하민의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이가 찍은 영상들을 보고 싶었어요. 화면을 켜자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죠. 한남동 저택의 모습들, 벽에 걸린 그림들, 응접실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 고개를 숙인 모습, 장미정이 말을 고칠 때마다 움찔하는 모습. 다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복도를 찍은 영상이었죠. 하민이 그림들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모퉁이 쪽을 비췄나 봐요. 화면 한쪽에 장미정의 뒷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소리는 작았지만 볼륨을 최대로 높이자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분은 부부 공동인데 다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분, 부부 공동.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은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다은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무릎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죠. 다은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주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통화하자. 궁금한 게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평온함을 지킬 것인가.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다은은 하민을 친정에 맡겼습니다. 엄마는 손녀를 보자 반가워하며 받아줬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어? 친구 만나려고요. 오래간만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은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엄마 저녁에 데리러 올게. 하민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다은은 아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다은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와 만나기로 한 카페는 역 근처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죠.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34살의 은주는 다음보다 1살 많았습니다. 둘은 예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죠. 은주는 지금 장미정 병원의 간호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언니 여기요. 은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은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됐죠. 은주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어제 문자 보고 좀 놀랐어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은주야, 요즘 병원에서 이상한 일 없어?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있긴 해요.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은주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간호부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의약품 반출 기록인데 이사장님 결제선이 없더라고요. 보통은 고가 약품이나 특정 약은 반드시 이사장 결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다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언제였어? 지난달부터요. 3번 정도 있었어요. 그것도 주말에. 주말? 네. 토요일 이른 아침이나 일요일 저녁. 사람 적을 때요. 다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주말 약품 반출, 결제선 누락.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주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찍어뒀어요.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문서 사진이 떴습니다. 의약품 수불대장이었어요. 다은은 보건교사 경력이 있어서 이런 서류가 낯설지 않았죠. 여기 봐요. 날짜, 약품명, 수량은 있는데 결제란이 비어 있어요. 다은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주 말이 맞았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죠.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해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세요? 다은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은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시댁에 갔었어. 재단 모임이 있었거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다은은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장미정의 태도, 복자가 흘린 말,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 하민의 영상에 찍힌 것들까지. 은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병원 분위기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간부들이 자주 야근하고 회계팀이 주말에도 나와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준법감시팀에서 서류 검토한다고 난리였어요. 준법감시팀? 네. 뭔가 감사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다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사. 그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였죠. 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구동이랑 검진센터 사이에 비상문이 있잖아요.
그게 요즘 자주 열린대요. 원래는 비상시에만 쓰는 건데. 다은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어요. 의약품 반출, 주말, 비상문, 감사 준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은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은을 쳐다봤습니다. 언니 조심해요. 이 사장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몇 년 일했는데 그분한테 대들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다은은 은주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다 그만뒀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밀려났거나. 한 번은 고발하려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결국 합의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다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이거 계속할 거예요? 시댁이잖아요. 가족인데.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맞아요. 가족이었죠. 하지만 어제 장미정이 자신을 대하던 모습은 가족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게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 하민이가 있어. 이 아이를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알았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심스럽게요. 정말? 네. 언니는 제 선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다은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병원 내부 구조, 서류 보관 위치, 감시 카메라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다은은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죠. 카페를 나서며 은주가 말했어요. 언니, 진짜 조심해요. 이 사장님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알아. 고마워, 은주야.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다은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봤어요.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어디야? 점심 같이 먹을까? 다은은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미안, 친구 만나는 중이야. 저녁에 봐. 문자를 보내고 다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진실을 찾는 길로 들어섰으니까. 다은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긴 통로였어요. 마치 자신의 앞날 같았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걸어가야 했죠.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녁 6시 다은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사는 곳은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혼자 살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하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떡볶이 해줬어요. 하민이 달려와 다은의 다리를 꼭 안았어요. 다은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의 그녀는 머리가 많이 새었지만 여전히 다정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오래간만에 하민이 와서 신났어.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엄마. 집에 가서 먹을게요. 뭘? 얼마 안 걸려. 이미 다 해놨어. 엄마는 다은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상이었죠. 하민은 이미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 빨간 양념이 묻어 있었어요. 다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밥을 떠서 건넸죠. 요즘 얼굴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다은은 숟가락을 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는 다은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오랜 세월 딸을 키운 엄마였습니다. 거짓말을 금방 알아챘죠. 시댁에서 뭐라 했어?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한다고?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은아, 엄마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무 참기만 하지 마. 내가 행복해야 하민이도 행복해. 다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만큼은 약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하민이 보고 있었으니까. 알아요, 엄마. 식사가 끝나고 다은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하민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기억나? 다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가 용감한 아이라고 하셨어. 보건교사 할 때도 아픈 아이들 보살필 때도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쓴다고. 그런 너를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다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다은의 손을 잡았어요. 다은아, 내가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엄마는 다 알아. 표정만 봐도 알아. 뭔가 잘못된 걸 본 거지?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 시댁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분명 문제가 있어요. 엄마는 다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알아봐야지.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 특히 하민이가 있는데. 맞아요. 하민이 때문에 더 그래요. 엄마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조심해. 큰 집안이잖아.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맞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혼자 하지 말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찾아. 다은은 은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있었죠.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싱크대 위로 물소리만 졸졸 흘렀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다은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민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다은은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민이 눈을 비비며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졸려. 그래, 집 가서 자자. 하민이 다은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엄마,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말에 다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 이 작은 생명,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나도 하민이가 제일 좋아. 다은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민의 머리에서 아기 샴푸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다은아, 힘들면 언제든지 와. 여기가 내 집이야. 고마워요, 엄마. 다은은 하민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민이 작게 재채기를 했죠. 다은은 아이의 재킷 지퍼를 올려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엄마가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서는 엄마가 되고 싶었죠. 아빠가 자랑스러워했다는 그 용감한 딸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하민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내일 뭐 해요? 엄마가 볼 일이 좀 있어. 하민이는 유치원 가야지. 나도 엄마 따라가고 싶은데. 다은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같이 가자. 지금은 엄마 혼자 해야 하는 일이야.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하민을 씻기러 욕실로 데려갔어요. 물소리가 나는 동안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도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사람. 하지만 하민은 여전히 도윤의 딸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아빠는 소중한 존재였죠. 다은은 하민을 안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나도 하민만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하민을 재우고 나서 다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은 아직 거실에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은주가 보내준 정보를 정리하고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민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바로 저 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다은은 옆으로 고개를 돌려 하민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 그 얼굴을 보며 다은은 다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월요일 오전 하민을 유치원에 보낸 후 다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텅 빈 집.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었죠. 다은은 노트북을 켜고 하민의 태블릿을 연결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된 영상들이 쭉 떠올랐어요. 지난 일주일간 하민이 찍은 모든 것들이었죠. 다은은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요. 장난감, 천장, 거실 풍경. 하지만 토요일 한남동 저택에서 찍은 영상들은 달랐죠. 한 영상에서 복도 모퉁이가 보였습니다. 장미정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잡혀 있었어요. 다은은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지붕은 부부 공동인데 그 말 다음에 뭔가 더 들렸어요. 집중해서 들어보니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서명만 받으면.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명. 무슨 서명일까요? 다은은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10번, 20번.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이즈 제거 앱. 다은은 핸드폰에서 앱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음성 향상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했어요. 무료 버전이었지만 충분할 것 같았죠. 영상 파일을 앱으로 불러와 처리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재생하자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은 부부 공동인데 도윤이가 흔들리고 있어. 서명만 받으면 되는데. 다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분, 서명, 부부 공동.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윤과 자신의 지분을 뭔가 바꾸려는 건가요? 다은은 보건교사 시절 배웠던 걸 떠올렸습니다. 의료법인의 지분 구조, 재단 운영. 당시 병원 관리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죠. 만약 장미정이 재단의 지배권을 완전히 가져가려 한다면 도윤과 다은의 지분이 걸림돌일 수 있었어요. 다은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설 하나. 장미정은 지분을 독점하려 한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언니, 저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통화 가능해요? 응, 괜찮아. 은주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까 서류 더 찾았어요. 영구동 출입 기록인데요. 지난달 토요일 새벽에 누가 들어갔더라고요. 누구? 그게 이사장님이요. 다은은 펜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에? 몇 시? 5시 반쯤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나왔어요. 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약품 반출 기록 있던 날이에요.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명확하게. 은주야, 혹시 그날 CCTV는? 그건 못 봤어요. 접근 권한이 없거든요. 보안팀만 볼 수 있어요.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CCTV를 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은은 깜짝 놀랐어요. 은주야,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통화를 끊고 인터폰을 확인하자 최 복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다은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복자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사장님이 반찬 좀 갖다 드리래요. 제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복자는 부엌으로 가서 봉지를 내려놓았어요. 김치, 장조림, 나물 몇 가지가 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복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출근하셨나 봐요. 요즘 바쁘시죠? 네, 많이 바빠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저번에 제가 회계팀 얘기했었잖아요. 다은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네. 그거 말고도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복자는 부엌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저번 달에 병원 청소 도우러 갔을 때요. 영구동 쪽에 쓰레기 치우다가 봤어요. 뭐요? 주사기 같은 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더라고요. 의료 폐기물함이 아니라 그냥 일반 쓰레기통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다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주사기, 영구동, 의료 폐기물. 어떤 주사기였어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투명한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라벨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못 읽었어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글을 잘 몰라서요. 그냥 이상하다 싶었어요. 병원에서 일반 쓰레기통에 주사기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 말이 맞았어요. 의료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용기에 버려야 했죠. 혹시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치웠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다은은 재빨리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병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반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복자가 나간 후 다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주사기, 영구동, 약품 반출, 새벽 출입, 지분 문제, 모든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다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죠. 지난달 토요일 새벽 마이너스 장미정 영구동 출입 같은 날 마이너스 약품 반출 기록, 일주일 후 마이너스 주사기 발견, 최근 마이너스 회계팀 야근, 감사 준비, 그리고 어제 들은 것. 지분은 부부 공동. 서명만 받으면. 다은은 펜을 멈췄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한 조각이 부족했죠. 왜 장미정은 새벽에 영구동에 갔을까요? 왜 약품을 반출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의료법인 지분 양도, 재단 이사장 권한, 의약품 불법 유통, 여러 기사와 판례가 떠올랐어요. 다은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비리 적발, 이사장 구속, 의약품 횡령 혐의. 다은은 기사를 클릭했어요. 다른 병원 이야기였지만 수법이 비슷했죠. 이사장이 고가 의약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각되기 전에 지분을 정리하려 했다고.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장미정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죠. 핸드폰을 들어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혹시 반출된 약품이 뭔지 알 수 있어? 품목이랑 가격.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확인해 볼게요. 조심스럽게요. 다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다은은 하민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뛰어나오며 그림 한 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오늘 나 그림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하민. 노란 해가 빛나고 꽃이 피어 있었어요. 다은은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바라는 건 이렇게 단순한 거였어요. 행복한 가족, 함께 웃는 시간.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림과 너무 달랐죠. 정말 예쁘다. 집에 가서 냉장고에 붙이자. 하민이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깜짝 놀랐어요. 장미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선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어떻게? 장미정이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도윤이한테 비밀번호 받았어. 깜짝 방문이지? 하민이 보고 싶어서. 장미정은 하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민이 어색하게 웃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 컸네. 유치원 재미있니? 네. 다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긴장했습니다. 장미정이 예고 없이 집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였죠. 어서 앉아. 오래 있을 건 아니고 잠깐 들렀어. 다은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미정이 선물 상자를 밀어냈어요. 이거 하민이 줄 거야. 요즘 유행하는 장난감이래. 하민이 상자를 열자 귀여운 인형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며 인형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장미정은 만족스럽게 웃다가 다은을 돌아봤습니다. 다은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아니야. 젊을 때 건강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장미정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카드 같은 게 들어 있었어요. VIP 종합검진권이야. 우리 병원 최고급 프로그램이지. 보통은 예약 대기가 3개월인데 이건 바로 받을 수 있어. 다은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괜찮아요. 장미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며느리 건강을 시어머니가 챙기는데 왜 거절해? 고마워하면 됐지. 그 말투가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검진 날짜는 이번 토요일 아침 8시야. 일찍이긴 한데 VIP 라인은 주말 아침만 가능하거든. 조용하고 좋아. 토요일이요? 그래. 도윤이한테도 얘기했어. 하민이는 도윤이가 봐주면 되잖아. 다은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토요일 아침일까요? 왜 이렇게 급하게 예약을 잡는 걸까요? 장미정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토요일에 봐. 아, 참. 공복으로 와야 해. 혈액 검사 있으니까. 네. 장미정은 하민에게 손을 흔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은이 배웅하려 하자 손을 저었죠. 괜찮아. 내가 알아서 나갈게. 토요일 꼭 와야 해. 알았지? 그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다은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VIP 종합검진권. 금색 글씨로 고급스럽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하민이 인형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갑자기 왔어요? 그냥 엄마 건강 챙겨주시려고. 하지만 다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장미정이 갑자기 나타나서 검진권을 준 것. 토요일 아침이라는 특정 시간. 도윤에게도 이미 얘기했다는 것.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VIP 검진센터 토요일에도 운영해?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주말에도 해요. 근데 왜요? 혹시 토요일 아침에 특별한 일정 같은 거 있어? 글쎄요, 제가 VIP 쪽은 잘 몰라서. 알아볼까요? 응, 부탁해. 다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검진권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녁에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엄마가 검진권 줬다며? 응, 잘 됐다. 나도 내가 요즘 피곤해 보여서 걱정했어. 토요일에 나는 하민이 보고 있을게. 다은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아무 의심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왜 토요일 아침이야? 평일엔 안 돼? VIP 검진은 주말만 된대. 그게 병원 정책이야.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는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다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밤이 되자 다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도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다은은 핸드폰으로 은주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언니, 알아봤는데요. 토요일 아침에는 보안팀이나 청소팀 인원이 평소보다 적대요. 그리고 VIP 센터는 영구동이랑 비상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상문, 영구동, 은주의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언니, 혹시 검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다은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천장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장미정이 왜 갑자기 검진권을 줬을까요? 왜 하필 토요일 아침일까요? 왜 도윤은 아무 의심 없이 찬성했을까요?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옆으로 고개를 돌려 하민을 봤습니다.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하면 장미정이 의심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킬 수도 있었죠.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가자. 하지만 준비하고 가자. 은주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은주야, 토요일에 나 검진 받으러 가. 혹시 모르니까 비상문이랑 출구 위치 좀 알려줘. 그리고 내가 1시간 넘게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연락해. 은주에게서 빠르게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야. 가야 해. 이게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해. 다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토요일, 이틀 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준비는 해둘 거였어요. 이제 중간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목요일 오전, 다은은 하민을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은 그대로였죠. 부엌도 마찬가지.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가자 확실해졌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침에 분명히 닫았는데 다은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었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 다은은 서둘러 책상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적어둔 메모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메모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위치가 살짝 달랐죠. 누군가 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은은 손이 떨렸어요. 하민의 태블릿을 확인하려 했지만 태블릿은 거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건드린 흔적은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다은 씨, 저 박 실장입니다. 한남동에서 뵀었죠. 장미정 집의 집사였습니다. 다은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사장님께서 토요일 검진 전에 주의사항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날 밤 9시 이후로는 물도 드시면 안 되고요. 약도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복용 중인 약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운전하지 마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검진 후에 약간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요. 다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지러울 수 있다고요? 무슨 검사를 하는 건가요? 표준 VIP 검진입니다. 혈액 검사, 영상 촬영, 그리고 간단한 문진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기계적으로 느껴졌어요. 토요일 8시에 꼭 오세요. 이사장님이 직접 챙기실 거예요. 전화가 끊기고 다은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집을 뒤진 것, 전화로 압박하는 것,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받지 않았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커졌어요. 오후 3시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좀 늦을 것 같아.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 또요? 미안해. 요즘 진짜 정신없어. 토요일에 내 검진 끝나면 우리 셋이 외식하자. 응?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들려?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녁 6시 하민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다은을 따로 불렀어요. 사모님, 오늘 낯선 분이 하민이를 찾아오셨어요.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요? 남자분이었는데 하민이 아빠 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민이를 잠깐 만나고 싶다고. 근데 사전에 연락을 안 주셔서 저희가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에요. 조심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은은 하민의 손을 꽉 잡고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민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은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하민을 재운 후 다은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은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오늘 이사장님한테 불려갔어요. 별일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 제가 뭔가 들킨 건 아니겠죠? 다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은주가 위험에 처한 건가요? 은주야, 괜찮아? 무슨 얘기했어? 답장이 오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간호부 업무 관련 얘기였어요. 근데 이사장님이 자꾸 제 얼굴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뭔가 의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언니, 저 무서워요.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미안해, 은주야. 내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 정말 조심하세요. 토요일에 혼자 가지 마세요. 나 혼자 가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들어와 구두를 벗었죠. 다은은 서둘러 핸드폰을 치웠습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하민이 잤어? 응.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너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다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느낌이 이상해. 내가 나한테 뭔가 안 말하는 것 같아. 다은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안 말하는 거 많잖아. 병원 일, 엄마 일, 집은 얘기.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 아무도 안 했어. 근데 눈치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다은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방에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집을 뒤진 누군가, 유치원에 나타난 낯선 남자, 은주를 의심하는 장미정, 그리고 뭔가 숨기는 도윤.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내일이면 금요일, 그 다음 날이 토요일. 다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물이 조여오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하민을 위해서라도. 다은은 침실로 들어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하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일 저녁 다은은 하민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토요일.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됐죠.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은주를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습니다. 내일 조용히 검진만 받으시면 모두 괜찮을 겁니다.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은주를 데리고 있다는 건가요? 다은은 서둘러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미정이 함께였죠. 다은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장미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도윤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 커튼을 쳤죠. 다은아, 앉아.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어요. 다은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장미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은 씨,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다은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간호사 오은주. 예전 직장 동료죠. 최근에 자주 만났더라고요. 병원 서류 얘기도 나눴고, 재미있는 건 은주 씨가 접근 권한 없는 파일도 봤다는 거예요.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다은 옆에 앉았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죠. 여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잖아. 다은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평범하게? 당신네 가족이 뭔가 숨기고 있는데? 장미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숨기긴 뭘 숨겨요. 그냥 병원 운영이에요. 복잡한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다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의약품 반출, 주말 새벽 출입, 회계팀 야근. 이게 다 뭔가요? 장미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고. 도윤이 서류 봉투를 다은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지분양도 동의서야. 우리가 가진 재단 지분을 엄마한테 넘기는 거야. 그냥 사인만 하면 돼.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하는데? 장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재단 구조 개편이에요. 당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복잡해져요. 세금 문제도 있고, 그냥 우리한테 넘기면 다들 편해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변호사 상담 받기 전엔 사인 안 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보, 왜 이래?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다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솔직해야죠. 근데 당신들은 나한테 뭘 숨기고 있잖아요. 장미정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다은 씨, 내일 검진 받으러 오세요. 거기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조용한 곳에서 그 말에 다은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내일 검진 취소하고 싶어요. 몸이 안 좋아서. 장미정이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어요. 취소는 안 돼요. 이미 예약됐고 준비도 다 됐어요. 내일 8시 꼭 오세요. 안 오면 후회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장미정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가자. 며느리 생각할 시간 좀 주고.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다은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제발 내일 그냥 와.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다은은 혼자 남았어요. 서류 봉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죠.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지분양도 동의서, 날짜는 내일 토요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상기 지분을 양도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 다은은 서류를 내려놓고 침실로 갔습니다. 하민이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다은은 아이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연락이 안 되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고 증거는 부족하고 내일은 정체 모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다은은 하민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밤 11시 다은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민의 태블릿 백업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영상들이 있었지만 법적 증거가 될 만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보내준 사진들도 있었지만 원본 서류가 아니었죠.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주였어요. 언니, 저 괜찮아요. 집에 있어요. 근데 이사장님한테서 경고받았어요. 언니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언니 정말 미안해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다은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은주마저.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새벽 2시까지 다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병원에 가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가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올 것 같았어요. 하민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결심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서류에 사인하고 모른 척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믿는 그 맑은 눈동자.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새벽은 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새벽 4시 다은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고요했죠. 다은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은주는 물러났고 도윤은 배신했고 장미정은 무섭고 증거는 부족했어요. 4시간 후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죠. 다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하민이 깰까봐 조용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은은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1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윤, 다은, 하민. 모두 웃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겉모습뿐이었죠. 다은은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펼치자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아빠가 다은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이 있었어요.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다은은 그 사진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은아, 넌 용감한 아이야. 옳은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다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가 용감해야 하나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였고 약했고 길이 보이지 않았죠. 다은은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하민이 태어난 날 사진이 나왔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의 다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 아이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 자신에게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사진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민의 방으로 갔죠. 아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베개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다은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하민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하지만 하민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뭔가 변화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믿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죠.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다은은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그냥 사인하고 모른 척하고 참고 사는 거였죠. 하지만 그건 진짜 자신이 아니었어요. 보건교사 시절 아픈 아이들을 보살피던 그 다은. 옳은 일을 하려고 애썼던 그 다은. 아빠가 자랑스러워했던 딸. 다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민이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돌아가신 아빠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 안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 용기. 다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민의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은주가 보낸 사진들도 다시 확인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은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되 준비하고 가는 거였죠. 먼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지만 엄마는 받았어요. 다은아,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병원 검진 받으러 가요. 혹시 제가 10시까지 연락 안 되면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 뭐? 다은아, 무슨? 다은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놀라면서도 딸의 말을 들었어요. 엄마, 제가 모은 자료들 이메일로 보낼게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다은아, 위험하면 가지 마. 제발. 가야 해요, 엄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뭘 숨기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다은은 엄마에게 은주의 연락처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민의 태블릿 백업 파일 접근 방법도 설명했죠. 전화를 끊고 다은은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첨부했어요. 사진, 영상, 메모, 타임라인. 수신자는 3명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은주, 그리고 예전에 알았던 기자 1명. 제목은 간단했어요. 만약의 경우 열어주세요. 예약 발송으로 설정했습니다. 오전 10시. 만약 그 전에 다은이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송될 거였어요. 다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어요. 6시가 되자 다은은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기만 한 눈이 아니었어요. 결연한 눈빛이었죠. 다은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민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7시 하민이 일어났습니다. 다은은 아이를 안아줬어요. 엄마, 어디 가요? 응. 병원 잠깐 갔다 올게.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하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응. 엄마 금방 올게. 다은은 하민을 친정에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을 안았어요. 조심해. 꼭 연락해. 알아요, 엄마. 7시 반 다은은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고마웠어. 내가 오늘 진실을 밝혀낼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다은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8시 정각, 택시가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렸어요. 병원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VIP 검진센터는 본관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은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녹음 앱을 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도록 설정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토요일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다은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VIP 센터 입구에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다은을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은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울렸죠. 체열실을 지나 영상의학실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사람이 없어졌어요. 간호사가 멈춰섰습니다. 문 앞이었죠. VIP 진료실이라고 금색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은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저쪽 끝에 보였어요. 은주가 알려준 위치였죠. 복도 모퉁이를 돌면 영구동으로 가는 비상문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도착했어요. 10시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 사랑해. 다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미소 지었어요. 들어오세요. 다은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하얀 침대와 의자, 검진 장비들이 있었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장미정이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었죠. 그녀는 다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앉아. 다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가져왔습니다. 다은의 팔에 감았어요. 측정하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긴장하셨나 봐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어요. 이제 다은과 장미정만 남았습니다. 장미정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다은 씨, 건강검진 받으러 온 거 맞죠? 네. 거짓말 같은데요. 장미정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당신은 뭔가 찾으러 온 거죠. 증거, 진실, 그런 거. 다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로서 검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님이 주신 권유니까요. 장미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연기 잘하네요. 근데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당신이 오은주랑 만난 것도, 서류 조사한 것도, 영상 모은 것도. 다은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다은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눈을 피했어요. 여보, 이거 그냥 사인하자. 그럼 다 끝나. 도윤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젯밤 봤던 그 지분 양도 동의서였어요. 다은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장미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사인하고 조용히 살면 돼요. 도윤이랑 하민이랑 행복하게. 하민 얘기를 꺼내자 다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장미정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저는 며느리죠. 약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걸 받아들일 순 없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미정이 뒤로 물러나 책상 쪽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투명한 케이스였습니다. 안에 주사기가 들어 있었죠. 다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장미정이 주사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다은 씨, 이거 보이죠? 진정제예요. 한 방이면 당신은 조용해질 거예요. 그리고 서류에 사인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기억도 못할 거고요. 도윤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닥쳐, 도윤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장미정은 냉정했습니다. 주사기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다은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어요. 그거 쓰면 범죄예요. 범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토요일 아침 사람 없고 CCTV도 꺼놨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사인했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다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 쪽으로 천천히.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문은 이미 잠겼어요. 다은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갇혔습니다. 장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주사기를 든 채로. 다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게 말했어요. 녹음되도록. 어머님, 지금 저를 위협하시는 거예요? 약물로요? 장미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다은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만졌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준비 없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장미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도윤도 놀란 얼굴이었어요. 다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장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사기를 든 손이었어요. 녹음? 헛소리 마요. 당신이 뭘 녹음했는데?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녹음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미 15분이 흘렀죠. 어머님이 저를 협박하신 것, 주사기를 꺼내신 것, 도윤 오빠가 사인을 강요한 것, 전부 녹음됐어요. 장미정이 다가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재빨리 피했어요. 소용없어요. 이미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백업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10시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이 모든 파일이 경찰과 언론에 자동으로 전송돼요.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야? 다은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예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제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됐어요. 장미정이 주사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감히. 다은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머님, 이제 제가 물어볼 차례예요. 주말 새벽에 영구동에서 뭐 하셨어요? 왜 약품을 몰래 반출하셨어요? 그리고 왜 저한테 지분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닥쳐요. 장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닥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한테 주사 놓으실 거예요? 그럼 완전한 범죄가 되는데요. 다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하신다 해도 제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은주 언니도 알고 예전 동료 기자도 알아요. 저 하나 입 막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장미정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도윤이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다은은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이제 와서 얘기하자고요?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엄마 편에 서서 저를 위협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저와 하민이가 아니라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장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어요. 좋아요. 알고 싶어요? 진실을? 그럼 말해줄게요. 어머님. 도윤이 말리려 했지만 장미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어차피 됐어. 어차피 들킬 거였어. 장미정이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확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고가 약품 밀매예요. 항암제, 면역치료제. 병원에서 빼돌려서 암시장에 팔았어요. 3년 동안 다은의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돈이죠. 뭐겠어요. 병원 적자가 심했어요. 투자 유치도 안 되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재단을 살리려면 방법이 필요했어요. 다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치료약을 훔쳐서 판 거예요? 환자들은 보험으로 다시 받았어요. 피해는 없었다고. 장미정의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었죠. 그런데 감사가 들어오게 됐어요. 내부 제보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야 했죠. 지분 구조를 바꿔서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했어요. 다은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분을 포기하라고 한 건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장미정이 다은을 돌아봤습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지분 소유자들도 조사받아요. 당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연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빼내려고 한 거예요. 다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거라고요? 저를 가두고 협박하고 주사까지 준비해 놓고서요? 장미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제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잠깐. 도윤이 다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은은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여보, 제발. 하민이 생각해봐. 할머니가 감옥 가면 하민이는 어떻게 돼? 그건 할머니가 생각했어야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얼어붙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재빨리 문으로 달려갔어요. 안쪽에서 잠금 장치를 풀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서 있었고 그 뒤에 경비원 2명이 있었어요. 언니. 은주가 다은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제가 겁먹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비팀한테 도움 요청했어요. 다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경비원이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은은 장미정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신고할 게 있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다은은 녹음 파일과 은주가 모은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장미정은 조용히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은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은주와 함께 병원을 나왔죠. 밖은 화창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끝났어요. 괜찮아요. 엄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제 끝이었습니다. 진짜 끝.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이뤘어요. 그리고 다은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민을 지켰고 자신도 지켰죠. 용감한 엄마로서. 3달 후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은 주방에서 하민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어요. 햇살이 베란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싱크대를 밝게 비췄죠. 방울토마토를 씻으며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하민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친정 엄마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죠. 엄마가 이제 일주일에 3번씩 놀러 왔습니다. 다은이 복직 준비를 하는 동안 하민을 돌봐주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 여기 집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우리 하민이 정말 잘 만드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한 풍경이었어요. 진짜 행복.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장미정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품 밀매, 횡령, 협박 혐의였죠. 병원 재단은 새 이사진으로 재편됐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이혼 소송에 동의했어요. 다은이 하민의 양육권을 가지기로 합의했죠. 도윤은 면접권만 가졌습니다. 한 달에 2번 하민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민이 아빠를 그리워했고 다은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적응했어요. 엄마가 행복해지자 아이도 편안해졌습니다. 다은은 보건교사로 복직이 확정됐어요. 다음 달부터 새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죠. 오래간만에 자신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싱크대 정리를 마치고 다은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민이 엄마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나 오늘 공원 갈 거예요? 응. 외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가자. 하민이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석 달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엄마가 다은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석 달 전 그날 이후 다은은 악몽을 꾸기도 했고 불안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아. 오후 3시쯤? 오케이. 그때 봐요. 은주는 여전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2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은주도 병원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다은은 하민과 엄마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놀이터에서 하민이 그네를 탔습니다. 다은이 뒤에서 밀어줬어요. 엄마, 더 높이. 알았어. 하민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다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은아, 너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다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감했던 거야.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다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하민이 달려와 다은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나 목말라. 다은은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민이 물을 마시며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도 하민이가 제일 좋아. 2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포옹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은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2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요즘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저도 새 직장이 괜찮아요. 사람들도 좋고.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도 많이 밝아졌어요.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죠? 응, 무서웠어. 근데 후회는 안 해. 다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죠.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2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하민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엄마, 하늘 예뻐요. 정말 예쁘다. 2사람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은은 깨달았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걸.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딸과 손잡고 노을을 보는 것, 친정 엄마와 공원에 가는 것,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이고 하민을 씻겼습니다. 아이를 재우며 다은은 자장가를 불렀어요. 하민이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죠? 응, 우리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하민이 잠들고 다은은 거실로 나왔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다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석 달 전 이 창가에서 두려움에 떨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던 그날 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일어섰죠.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다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하민과 함께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진짜 평범함, 거짓 없는 평온함. 다은은 침실로 들어가 하민 옆에 누웠어요.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였어요. 다은과 하민의 새로운 삶. 그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으니까. 오늘도,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았다면 이 편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추억 편지함을 함께 해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추억 편지함이었습니다.